마지막으로는 그럼 그렇게 지형 측량을 해서 지형도를 작성을 하면 그 지형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론도 많이 나오겠지만 활용되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종이 지형도로 수작업을 통해 얻어내거나 수치 지형도는 계산과 편집 기능이 있는 컴퓨터 상에서 작성을 한다 해서 이런 분야 안에서 응용이 되고 있다. 건설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설물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우거나 종횡당면도 작성, 토공량 산정, 유역 면적 저수 용량 산정, 노선 설계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종횡단면도 작성. 등고선을 그린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등고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를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토공량을 구할 수 있는데, 토공량은 자, 등고선이 이렇게 생긴 산에 지표가 높이가 같은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투영을 시킨 선을 등고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분에 사용되는 흙, 토공량을 산정할 수 있는데, 토공량은 말 그대로 부피이기 때문에 면적을 우선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5단원의 면적 구하는 부분과 짬뽕 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토공량 산정을 등고선을 활용을 해서 토공량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활용된다는 개념만 일단 알고 5단원의 면적에서 계산 문제와 관련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5단원의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역 면적은 말 그대로 면적은 면적인데, 자,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가 오면 여기에 물이 흘러들어서 쌓이겠죠. 저수지로 흘러드는 지역을 유역 면적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물이 흘러드는 양을 구하는 게 유역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지형도 상에서 능선으로 구분이 된대요. 왜? 자, 능선이 뭐라고 얘기했지? 분수선이라고 얘기했죠.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래서 분수선을 기준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누어지면 최대 경사선을 따라 흘러내린다. 최대 경사선은 유하선,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는 선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댐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댐의 위치를 선정할 때 아무데나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물이 얼만큼 흘러내려가는지를 면적을 다 구한 다음에 그 면적을 비교를 해서 댐의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댐을 여기 PQ 지점에다가 이 등고선과 직각 방향으로 댐을 설치한다고 하네. PQ가 댐이고 등고선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 A와 B를 작도를 했대. A 같은 경우에는 A, B는 분수선. 자, 그래서 그렇게 분수선으로 보면 댐으로 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유역 면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유역 면적이라는 것은 왜 결정을 한다? 댐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저수지로 물이 얼마나 흘러드는지 그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수 용량도, 자, 이제는 유역 면적은 여기에 이렇게 댐을 막아서, 댐의 역할이 뭐예요? 물이 너무 많이 오면 일단 막아둔 다음에 이렇게 시가지나 농지에 물이 부족할 때 댐을 열어서 물을 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와서 물이 잠기는 부분, 유역 면적을 얘기를 하고, 담수 면적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물이 흐르면 그걸 댐이나 제방으로 막고, 이 앞에 이제 저수지가 있죠. 보통 여러분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큰 호수에 보통 이렇게 댐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럼 여기 댐 면적에 물이 비가 최대로 많이 왔을 때 담기는 면적을 담수 면적이라고 해. 그래서 담수 면적은 댐의 높이를 정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저수 용량은 댐에 있는 물이 얼만큼 잠길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게 저수 용량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수 용량,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게 입체적으로 선생님이 그냥 계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겨서 이 부분이 A3 면적이고 높이를 곱하면 이 밑에 부분의 부피가 나오고, 이 부분이 A2 면적이고 높이를 곱하면 이 부분의 부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면적을 구한 다음에 등고선의 높이를 구해서 그 면적과 등고선의 높이를 곱하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등고선의 높이는 간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지만,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해야 되죠. 그래서 면적 구하는 공식이 뒤에서 5단원은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수 용량을 계산을 해서 댐의 전체적인 저수 용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새로 도로를 깔 때 도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상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출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자, 얘는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5단원의 노선 측량과 섞어 나올 수 있는데, 자, 지형도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산이 조금 많고 땅이 좁기 때문에 도로를 깔 때 보통 산을 깎아야 되잖아. 그러면 등고선을 보고서 도로를 어디로 낼지 길을 일단 우선 정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낼지 이렇게 낼지 그런 걸 정해서 도로를 깎는데, 도로를 깎으려면 이 지표의 경사를 알아야 도로를 깎기 쉽겠죠. 그래서 수평면에 대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는 지표면상의 선을, 이런 것들을 등경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경사가 같겠지. 그래서 도로나 철도 등의 노선 결정을 할 때 그림을 보고서 노선의 경사를 찾아서 점 A에서 B까지 도로 중심선을 결정을 하고, 여기에 도로를 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도로를 깔려면 결국에는 뭐를 알아야 된다? 경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노선 측량에서 나오는 문제와 짬뽕 되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경사를 구하려면 이제 이걸 옆에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 기울어진 부분이 경사가 되겠죠. 경사는 수평거리 분의 높이 곱하기 100% 해야 경사가 나오는 거고, 이 식을 활용을 해서 변환을 합니다. 경사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수평거리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경사를 알면 수평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수평거리를 뭐 예를 들면 5%, 경사가 5%일 때 계산해봤더니 수평거리가 100m 나왔대. 그러면 수평거리라는 건 등고선 한 간격, 이 사이 길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A에 먼저 고정을 해두고 이 등고선과 만나는 점 1번에다가 디바이더, 간격 나누는 기계를 디바이더라고 해. 그래서 뭐 100m를 잡고 또 여기까지 100m 잡고 100m 이렇게 잡아서 지도상에 도로 중심선을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 문제 풀어볼 거니까 반드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가시권역 판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고선과 단면도를 비교를 해서 눈에 보이는 지역을 판단을 해내는 게 가시권역 판단이고, 이 외에도 성토, 절도 범위를 구하는 데도 등고선이 활용되기 때문에 노선 측량과 반드시 섞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